자, 오늘 네,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낮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낮에 이제 못했던 얘기를 좀 저녁 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오늘은 이제 대선주 매집과 수익 실현 절호의 기회, 매집 핵심 전략 공개 이렇게 써놨는데, 좀 길죠, 그죠? 네, 써놓고 보니까 기네요.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대선주 바닥에서 매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있죠? 고점에서 세력들이 고점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용 있죠? 네, 신용 물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걸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바닥에서 사는 거는 되게 쉽게 설명을 할 거는데요. 그 신용 얘기는 오늘은 좀 어려울 거예요. 기존에 토탈소프트나 웅진 같은 거 신용 막 늘어난 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낮에는 범양근형 이게 저희방 종목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상한가 들어왔는데 이게 신용 물량이 또 줄어든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낮에 얘기를 했었고, 저녁 때는 이제 고점에서 신용 물량이 변하는 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투자 경고, 즉 과열됐을 때 신용이 좀 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초보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어려워서.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용 얘기는 조금 오늘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즐거운 이제 여름 피서 계획을 여행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시기인데, 요즘에 또 나쁜 코로나가 또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네. 또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하신 게 왜 없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이 이제 주식시장에 주식을 할 때도 영향을 크게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너무 생각이 많아지지 않게 그런 리스크들을 차단을 하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낮에 얘기했나요? 네. 가장 리스크 관리의 최고는 뭐냐면 리스크를 안 만드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리스크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내 생각과 불안한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좀 편안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건 세 가지를 안 보셔야죠.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내 계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세 개 안 보시면 그렇게 많이 편안해요. 네. 자, 그러니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화면 잘 보이시고 오늘따라 제 목소리가 반갑다. 네,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반갑죠, 그죠? 네. 요즘에 농담도 좀 늘었어요. 네. 네네. 자, 일단은 이제 대선주 매집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매집이 이게 더 쉬운 얘기니까 쉬운 얘기부터 하고 좀 어려운 얘기, 신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여기 상식이 통하는 사람 필명 좋으시네요. 네. 자, 매집을 해야 되는데, 자, 매집하는 시기가 있어요. 매집이 정말 매집이 잘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조금 늦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그때에 비해서 약간 떴으니까. 그래도 이제 완전한 발바닥은 아니겠지만, 그죠? 바닥도 발바닥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해 놓은 바닥이 있거든요. 지금은 주가가 최저점을 찍는 발바닥은 아니고요.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직전에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사일로 따지면 미사일이 그냥 아무 때나 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서 미사일을 옮겨다 놓고 그걸 딱 세워서 이제 쏘죠. 우리 나사나 이런 데 보면은 왜 미사일, 로켓 발사할 때 보면 세워놓고서 카운트다운 하고서 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급등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매집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맨날 말로만 매집해라 그러면 초보 주인분들 뿐만 아니라 주식을 아직 조금 그래도 좀 더 배우셔야 되는 5년 차 이하, 10년 이하 되신 분들도 초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도 매집에 대해서 잘 개념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매집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게 과학적?
과학적이라기보다 과학적이기도 하죠. 학술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뭐 찰스 다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이제 그런 얘기를 그분도 하신 게 있고, 주식의 대가들이 매집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보죠.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일관되게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성공한 투자자들, 유명하신 분들, 뭐 존 템플턴, 피터 린치, 뭐 일본 사람 고레과 김종걸, 뭐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뭐 많습니다. 존 템플턴 아까 얘기했나요?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 누구예요 저기 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매집은 언제 해야 된다? 굉장히 힘들 때, 비관론이 팽배하고 어쩔 때는 그런 말도 있어요.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그때 매수를 해라.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투매가 나와서 박살났을 때 그때 사라는 얘기죠.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매집은요, 차트를 하나 그려볼게요. 차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 뭐 대형주도 똑같지만, 주가가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가의 일생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한 차례 급등을 하죠. 쭉 급등을 하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고 반등 나왔다가 이게 확 떨어지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떨어져요. 예, 해바라기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시간을 겪죠. 앞으로 쭉 돌리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시 가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주가의 일생인데, 나중에 올라가면 여기서 또 반복이 돼요. 또 떨어졌다가, 그죠? 이렇게 하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 대화 좀 이상하네요. 떨어지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본상승은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를 이제 본상승이라고 해요. 상승 구간. 그리고 여기를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부르는데, 과열 있죠. 여기가 이제 과열. 다른 말로 이제 분산된다 그래요. 분산. 세력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죠. 언제부터요? 여기서부터.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팔아요. 세력이 꼭지에서 파는 것 같죠? 천만에요. 세력들은 본상에서 본격적으로 나올 때 이 정도부터 계속 매도를 시작합니다. 세력 매도. 언제까지 하겠어요? 고점 만들 때까지 하는 거죠. 고점을 만들고 나서도 매도를 한다고 해요. 세력이 여기서도 매도를 해야겠죠. 정리해석하고 나가는 거겠죠. 아무튼 이제 그 주가가 본상승이 나오고 과열이 되고 나면 이제 급락이 나오거든요. 급락이 나오는데, 자, 요거 하나 볼게요. 반등이 나옵니다. 요즘에 윤석열 테마주나 이런 것들 뭐 이런 차트들이 좀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탈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나가라. 싫어요. 못 팔겠어요. 그러면 이제 쭉 끌고 내려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를 뭐라고 하냐면 공포 구간이라고 합니다. 공포.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안 끝났다, 더 간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더 간다, 물 타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버티자,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주가가 30%, 40%씩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버리죠. 새하얗게 질려버리죠. 얼굴이. 입술은 펄해지고요. 겁이 질려서. 그리고 40%, 50%씩 급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세게 안 나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으로 돌리겠죠. 이 구간을 공포 구간이고, 이 구간이 뭐냐면 침체 구간이에요. 그 매집 구간은 언제일까요? 여기에요. 매집.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과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언제 사셔야 되겠어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가격 조정은 두 가지라고 늘 얘기하죠. 두 가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죠? 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어디겠어요? 이게 가격 조정이잖아요. 공포 구간이 가격 조정인 거고요. 침체 이게 뭐예요? 이게 횡보 조정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전배우님도 어서 오시고. 네.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그죠? 네, 이건 쉽다니까요. 가격 조정 쉬운데 잘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쉬운 게 막상 이제 하라고 하면 또 안 돼요, 그죠? 네. 가격 조정, 횡보 조정이에요. 그리고 세력이 재매집이 들어오면 이게 뭐겠어요? 세력이 다시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력, 재진입, 즉 재매집이죠. 들었다 놨다 열심히 하고 나서 개인들 다 털어내고 앞에 이제 매물대 다 소화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언제 사세요? 솔직히 언제 사세요? 네? 맨날 여기서 사시잖아요. 여기서. 언제 파세요? 여기쯤에서. 열심히 공포 구간에서 네, 열심히 용맹하게 물 타시다가 돈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3개월, 6개월씩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팔았더니 그때부터 팔고 나니까 상한가 나오죠? 희한해요, 그죠? 세력이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희한하죠, 그죠? 팔고 나면 조만간 상한가 나와요. 혹시라도 그럴까봐 안 팔 때는 안 나오고 팔면 바로 상한가 나와요. 속을 뒤집어놔요, 그냥. 그죠? 네. 그게 뭐예요? 나만 판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다른 사람들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파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갈 때는 뭐예요? 이 시세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참여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식이 없으니까 딴 거 갖고 있으니까 또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렸다가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 과정을 한 두세 번만 반복하시면 계좌는 반토막 나고 자식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아들아, 절대로 주식은 하지 마라. 그건 사기야.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맞죠? 네. 본인이 잘못되신 거죠. 뭐예요? 여기서 사시는 게 아니죠. 물론 억울하시죠. 내가 여기서 사고 싶어서 사느냐? 예, 맞아요. 그런데 맞기는 맞는데 몰라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열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즉 집에 불났다고 여기 연기 나는 거 안 보이냐고 지금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괜찮대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테마주, 서현, 탄메탈, 덕선, 웅진, 원익큐브, 뭐 기타 진도, 기타 등등등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파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최근에 캐리소프트, 전 얘기도 입에다 뭐 아예 꺼내지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방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뭐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와, 처음이에요. 네. 이틀 만에 좋아요가 거의 70개 나왔어요. 이틀 만에. 무소TV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쪽은 아직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주시거든요. 20개도 잘 안 나와요, 거기는. 근데 요번에 70개, 거의 70개 나왔어요. 네. 좀 더 눌러주세요. 네, 100개 한번 넘어가는 거 보게요.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더니 도움들이 많이 되셨나봐요. 네. 매집은 언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지저분해졌네요. 자, 원래대로. 네. 매집은 언제 해야 되느냐? 차트 다시 그려드릴게요. 떨어지죠. 공포, 침체 끝나고 여기에서 재매집이 들어요. 세력이. 여기쯤에서 사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를요? 이걸. 이만큼만 먹을 거면 단기, 정고점까지 가서 이만큼만 먹을 거면 스윙.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스윙에서 중기. 장기 투자는 안 될까요? 어지간하면 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대선주 갖고선 장기 투자를 해요. 선거가 얼마 1년도 안 남았는데. 제가 대선주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거에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요즘에 대선주에 포커스 맞춰놓고 얘기하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기천에 널려 있다니까요. 근데 맨날 이런 것만 사세요. 근데 미치겠어요, 진짜.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진짜. 맨날 이런 것만 사세요. 그렇게 뜯어말려도. 그냥 문자방 48만원, 라이브 88만원, 그죠? 네. 회비 내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을 계속 드리는데, 그냥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 유튜브 보시면서
여기 있는 종목 받아가지고 맨날 생고생 하시는 거예요. 맞아야 틀려요. 맞으면 솔직하게 2번 한번 찍어보세요. 회비가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맨날 생고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다가. 잘 안 찍으실 줄 알았어요. 네, 거의 안 찍으시네요. 네. 돼지님 딱 한 명 찍으셨어요. 토개쟁이님. 여기 있는 거, 떠 있는 거 많이 하지 마세요. 매집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공포와 침체가 끝나갈 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해되셨죠? 요 그림은 이해되셨어요? 1번 한 번 더 찍어주시고. 네. 이해되셨죠? 요 그림 자체는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매집이 언제 되는 건지. 네. 세력이 이때 들어와요. 주가 많이 올라가고 거래 빵빵 터질 때가 아니라. 저 자리에서 뭐가 없겠어요? 거래가 없겠죠? 자, 보세요. 삼보산업을 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는 삼보산업을 보죠. 이것도 저희 방에서 했던 건데, 삼보산업이 앞에서 이만큼 급등했죠. 이게 1,000원도 아니었어요. 600원, 700원짜리였는데 이게 거의 한 3,000원? 여기 3,000원 맞죠? 여기 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최대 5배는 안 되고 한 4배 4배 정도 급등했다고 생각하시면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4배 이상 급등합니다. 그러면 예, 무조건 이거는 과열된 거죠. 네. 대선 테마주가 4배 정도 급등하면 거의 한 번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게 5배, 6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분출된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급락이 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이제 공포에 빠진 거예요. 공포구간. 반등 조금 나오다가 말고 여기서 대통령이 가덕도 앞에 가서 배 타고 가서 뭐 했어요? 한마디 했죠? 자, 그게 뭐예요? 제로 소멸. 급락했죠. 요게 공포 구간이고 옆으로 돌리죠. 거래 하나도 없죠? 침체. 예, 미정형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갑자기 원래는 조정을 더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준석 테마주래요. 갑자기 돈이 들어오더니 들었다 놨다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수술 받으려고 전신 마취 딱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풀린 거예요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매집이 여긴 거죠. 바닥 재매집. 맞죠? 네, 이런 거예요. 원래 조정이 더 받아야 되는데 재료가 있다 보니까 조정을 그냥 금방 끝내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제 3개월 이상 더 받았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고점 살짝 제껴주고 떨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계속 여기 있는 걸 사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미치겠어요 진짜. 아까 2번 찍어보라니까 안 찍으시잖아요. 왜 안 찍으시겠어요? 내 얘기 같으니까, 본인 얘기 같으니까 안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면 되게 많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아까 신용 얘기를 그래서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되겠어요? PPI. PPI도 뭐냐면 이거는 아예 간 적이 없어요. 이런저런 테마주로 간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냥. 자, 바닥에 있었어요. 그냥. 바닥에서는 4가지가 없어요. 4가지. 네.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그게 아니라 그냥 4가지가 없어요. 네. 뭐가 없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일단 거래가 없어요. 거래 없죠? 네.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신용이 없어요. 신용 켜드릴까요? 잠깐만요. 신용이 많이 줄어져요. 첫 번째 거래가 없고요. 두 번째 신용이 없어요. 세 번째 사람들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도 안 나와요. 관심이 없으면 뉴스도 안 나옵니다. 뉴스가 나와서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관심이 없으면 뉴스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네. 없는 거 시리즈. 뭐겠어요. 기대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닥이에요. 바닥.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공포 다음에 뭘 겪는다고요? 침체. 침체에 빠지면 뭐가 없겠어요? 당연히 거래 없죠. 신용 없죠. 관심 없죠. 뉴스 없죠. 아무런 기대도 없죠. 네. 거기에서 세력이 들어옵니다. 헐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예요? 거래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요만큼입니다. 네. 거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재료가 나와서 들썩거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신용이 좀 늘긴 늘었죠. 하지만 크게 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이러고 있죠. 왜냐면 정고점이니까. 걸려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범양건영, 이거 저희 방 추천주인데 오늘 수익이 났고요. 범양건영 최소한 수익이 지금 110%에서 120%까지, 공식적으로는 이제 1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범양건영 예전에 여기서 이낙연 테마주로 이게 거의 대장주였고, 개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낙연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네 가지가 없죠? 거래, 신용 많이 줄었죠? 거래 없고, 신용 없고, 관심 없고, 뉴스 나오던가요? 없잖아요. 기대도 없고. 범양건영 들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올해 초에 있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올라올 수 있을까? 올라오면 팔고 싶다. 근데 3월달 윤석열 씨가 사표를 딱 던지는 순간 주가가 쭉 하락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범양건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네. 거기서 세력이 이제 재매집을 하면 그때 거기서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범양건영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주택, 이재명 기본주택 관련주로 대장주로 하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저기 이재명 기본주택 관련주 좀 보여드릴까요? 네. 궁금하시면 1번 찍어주시고. 아시죠? 네, 많이 안 찍으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관심 없다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낮에 방송 한 3시간 했거든. 3시간? 3시간 했네. 해드릴까요? 네,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밑에 이제 신용 얘기랑 같이 해드릴게요. 신용이랑. 자, 기본주택 관련주 중에 지금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는 범양건영이 맞고요. 근데 여기 처음에 이제 범양건영이 상한가 나온 거는 6월 말이잖아요. 그죠? 6월 30날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주 동안 거의 일주일인데 아무튼 일주일 정도 이렇게 눌림목 나오고 지금 바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시원시원하게 가죠. 그죠? 범양건영이 지금 앞으로 좀 더 제끼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이때 같이 급등했던 게 뭐 예를 들면은 자 순서 없이 얘기해 볼게요. 다스코 이건 상한가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튼 살짝 들었다 놨죠. 그죠? 예전에 특수건설 상한가 갈 때 특수건설 가는 거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던 동아지질의 모습이죠. 무슨 소리냐고요? 특수건설이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딱 치면서 탁 가는데 특수건설도 땅을 잘 파요. 업종이 그래요. 땅을 파는 이제 그런 업종인데 동아지질이 그때 뭐 했냐면 이랬거든요.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상한가는 못 가고 부럽다 뭐죠. 우원개발이 그랬어요. 뒤에서 나도 이제 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죠. 우두머리는 특수건설이었어요. 다시 볼까요? 특수건설. 시원하게 상한가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범양건영이 상한가 갔는데 아까 다수컨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대장은 아니죠. 그죠? 네. 덕신하우징 상한가를 가다 말아서 그렇지 그 다음으로 센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거 뭐 살아있죠. 근데 문제는 신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죠? 네. 아까 다섯 코드 볼까요? 신용이 좀 늘었다가 좀 줄었죠.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에 KD는 뭐 약간 잡초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산해강도 이게 그 이재명 기본주택 관련 정책 쪽으로 급등했거든요. 상한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좀 불편하죠. 신용이 늘었어요. 세력일까요? 개인일까요? 잠시만요. 네네, 예. 레드골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네. 신용 늘어나는 게 좀 불편해 보이죠, 그죠? 거래량을 줄어드는 거는 참 좋은데, 신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 이게 불편한 거고, 그때 서한이라는 것도 올라왔거든요. 네. 상한가는 안 나왔어요. 들었다 놨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도 좋고, 다 좋은데, 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개인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죠. 신용이, 근데 그건 있어요. 신용이 늘어도요, 세력이 그냥 급하면 그냥 데려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잘 안 데려가죠. 네. 서한, 그리고 까뮤 UNC. 신용이 크게 는 건 아닌데, 아무튼 조금. 그렇죠?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상한가는 잘 안 나왔죠, 그죠? 상한가 농이 하나 있죠? 일성건설. 작년 12월 달이 바닥인데 여기가 대충 1,000원입니다. 지금은 5,000원까지 왔었고요. 4,925원인데 5,000원이라고 할게요. 5배 올라왔어요. 5배. 파동으로 따지면 하나, 둘, 세 개째예요. 대선주가 많이 가면 보통 파동 3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자, 신용 얘기 좀 해드릴게요. 같이 얘기하면서. 일성건설이랑 여기에서 일성건설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범양건영도 상한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좀 어려워요. 신용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저번에 잠시만요. 웅진, 토탈소프트 신용 얘기 들으셨었나요? 네, 들으셨다 그러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그 강의 들으신 분들 1번 찍어주세요. 지금은 다 찍어주세요. 네. 강의 수준을 조절을 좀 해야 되니까 이거 하는 얘기 들으신 분들 1번 찍어보시라고요.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중요한 얘기라고. 네. 그거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네. 이 거래량 얘기, 신용 얘기 했었죠, 그죠? 네. 자, 다시. 범양건영을 넘어갈까요? 범양건영이 잘 보시면 상한가 나오고 여기에서 신용이 확 줄었어요. 주가는 별로 움직인 게 없는데, 제가 아까 낮에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낮에 했던 얘기라서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낮에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짧게. 범양건영은 신용이 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좀 샀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늘었냐면 상한가 나오고 나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신용이 이만큼 늘은 거예요. 여기에서요. 그런데 주가가 별로 빠진 것도 없이 옆으로 이렇게 한 이틀 횡보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용을 썼다가 다 갖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신용, 미수, 몰빵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겁이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겁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간이 커서, 간은 큰 거죠. 근데 막 간은 큰데 심장도 큰 건 아니에요. 겁이 되게 많다고요. 이런 얘기 자주 했었죠, 그죠? 네. 무서워서 나간 거예요. 무서워서.
떨어진 것도 없는데 돈 먹은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한번 흔드니까 대본 나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재명 테마주 토탈스포트 막 하락하고 애니농협 막 나가 떨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대선 출마 선언만 하면 그냥 종목들이 박살나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들은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회원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불안해했어요. 이재명 테마주 자빠질까 봐. 근데 실제로 몇 개가 자빠졌거든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신용 쓴 사람들이 아 이러다 우리도 잘못되겠다 싶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원들한테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거 설명하면서 웃었다니까요. 잘 보시라고. 원래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하도 희한해하고 내가 보여드렸어요. 계속 줄었어요. 계속 늘어나기 전보다 더 줄었어요. 그냥 더. 얼마나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성건설을 보세요. 일성건설은 많이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신용을 잘 보시라니까요. 자 이것도 신용이 줄었죠. 이만큼 줄었죠. 그죠?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개인들이 겁을 내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신용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줄었냐면 자, 꼭지가 7월 2일이죠. 그 다음에 7월 5일날 추가 급등 나오죠. 그 다음날 17%까지 급등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봐도 6% 급등했죠. 그죠? 이게 투자 경고 종목에 이제 걸리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내가 진짜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일성건설이죠. 보이세요? 7월 여기가 5일이잖아요. 7월 5일날 장 마치고 뭐라 그래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단일가 거래 시키겠다고. 상거래일 단일가 매매. 30분 단위 거래되는 거 아시죠? 동시효과처럼. 그리고 그 다음날 장렬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신용이 그래서 빠져나간 거예요. 왜냐면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 신용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보이시죠?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성건설 투자 경고 지정 시 제한사항, 신용거래 제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 그러니까 신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수 신용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정일이 언제예요? 투자 경고는 7월 7일, 예고는 7월 6일, 해제일은 7월 19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뭐 하겠어요? 신용이 안 되니까 파는 사람은 있는데 신용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개인들이 겁이 나서 나갔다기보다 신용을 더 이상 쓰지를 못하니까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요. 네. 팔 수 있는데 사지는 못해요.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범용건영을 넘어가 볼까요? 범용건영은 뭐였냐면 투자 경고 종목에 걸리지 않았어요.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하니까 7월 1일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보이시죠? 7월 1일날 뭐라 그래요? 예고만 떴어요. 예고만. 예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7월 1일날 요날 끝나고 그랬더니 진짜로 범용건영은 뭐예요? 5일 동안 자숙을 한 거죠. 조용히 있었어요. 안 걸리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막 이재명 테마주 막 하락하고 윤석열 S파일 뭐 장모님 구속되고 막 최재형 씨는 또 갑자기 또 효자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대선 뭐 그 누구 아버님이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 나오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래갖고서 무슨 주식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투자 경고 종목에 안 걸렸습니다. 오히려 피해갔다니까요. 신용도 줄어들어, 투자 경고도 피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일성건설과 이거 차이가 뭔지? 오늘 이건 좀 어렵죠, 그죠? 신용 얘기라서. 신용 얘기가 되게 쉬운 얘기만 해드렸는데 오늘 어려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루원, 제가 지난주에 그 토탈소프트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해드렸죠. 신용 같은 거. 네. 막 많이 걸리고 조심하시라고. 근데 이제 이론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이 오늘 얘기거든요. 이게 어려워서 얘기를 안 했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루원 오픈 안티신가 보네. 키키키키키 그러면서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그 글. 아마 지금 제가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키키키키를 연발하면서 조롱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얘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글은 지워버렸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누가 좀 안 좋은 걸 쓰면 내가 뭐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네. 뭐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넘어가는데 그날은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새벽에 키키키키 한 30개 한번 받아보세요. 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뭐였냐면 이루오는 신용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좋은 거 아니냐 그 뜻이에요. 저는 이루오는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과열됐다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오늘 얘기해드릴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루오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 맨 밑에 지정구분 현황 쭉 써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매도, 과열 종목, 투자 경고, 증거금 100%, 신용대출 불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 신용을 쓸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들고 있는 사람 팔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줄어든 거예요. 예, 철동이님 어서오세요. 이해되시죠? 진짜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주시고요. 네. 벌써 50분 다 됐네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런 거 많아요. 급등주들 보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비웃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오늘 신용 얘기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안 했어요. 어려워서. 올라갔는데 신용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저기 범양건용은 신용이 줄어들어서 막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거 아닌가요? 네. 비싼 면도 있는데 지금은 신용을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까 여기 레드골드님이 지금 본인 매매하신 카스를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카스가 저희 단톡방 추천주였거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카스를 불러보세요. 더운데 맥주 한잔 생각나시죠? 카스. 네. 저 옛날에 술 먹을 때 카스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끊었지만요. 자, 카스가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신용이 급감하죠, 그죠? 어디에요? 상한가 치고 나서부터 급등 나오니까 대번 신용이 급감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나오고 뭐 투자 경고 얘기 나오고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신용이 감소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신용을 못 쓰게 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되거나 그러면요 지정 예고가 되거나 실제로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흔드는 게 되게 심해져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나 투자 경고 종목이 실제로 지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와요.
신용을 썼던 사람도 고수들도 신용을 씁니다. 고수들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고수니까. 세력도 가끔 쓸 때 있어요.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정상적으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흔드니까. 그리고 변동성이 오니까 세력이 여기에서 이제 막 흔들면서 돈을 다른 종목으로 옮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다고요. 근데 이 카스를 잘 보시면, 잠깐만요. 카스를 보죠. 잠깐만요. 카스 보시면 이게 재밌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 맨날 이런 거 갖고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카스를 추천하는 게 여기에요. 2,000원대. 여기서 샀거든요. 사자마자 그날 이제 바로 단기 급등했다가 조금 누르고 다시 갔어요. 이게 단톡방 추천주였고, 실제로 우리 회원들이 이제 많이, 단톡방 회원들이 이제 많이 사셨고, 그때 추천 이유는 저기 이재명 씨 테마주였어요. 이재명 씨요. 이게 어디 있을 텐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카스가 여기 추천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요게 문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4월 12일 날 카톡방에서 이재명 수혜주로 추천했던 게 여기에요. 그때는 양봉 하나만 들었다 놓고 세력이 다시 눌렀어요. 재매집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뽑기 시작하는데 매수 가격이 2,800원대인가 그래요. 이게 중간에서 수익률 본 게 95%였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더 가져갔겠죠, 회원들이. 이재명 알려주시니까. 실제 매매했던 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서 샀죠? 그때 신용이 좀 늘었었어요. 그 뒤에 늘다가, 자, 여기 급등하기 시작한 게 언제? 5월 17일, 14일 여기 상한가 나온 게 5월 14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급등하니까 5월 17일 날, 그러니까 요 날이겠죠. 상한가 나온 다음 날 투자 경고 종목 기종 예고를 해버렸어요.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조심 안 하고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과열 종목 지정해버리고 자꾸 말 안 듣고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지정예고 뜨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예고 뜨고 하다 안 되니까 6월 1일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왜냐면 경고했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네. 걸어버린 거예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 경고를 했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신용이 빠르게 감소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은 사람들인 거죠. 좀 아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 뺀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수 아니에요.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이제 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쉬었죠. 신용이 당연히 안 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급등하니까 또 급등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16일날 이제 해제가 되고 그러나서 또 급등하는 거예요, 주가가. 그런 거예요. 다시 신용이 늘죠? 신용이 언제 늘었어요? 여기잖아요. 정확히 꼭지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꼭지잖아요. 오늘 신용 강의 좀 어렵죠? 네, 뭐 쉽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기본이 좀 돼 있어야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갖고 있던 분 중에 레드골드님이 지금 하나 올려주셨는데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방송하고 있는데 회원이 막 보내줍니다. 이거 갖고 설명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레드골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수익 내신 겁니다. 분할 매도 하셨는데 보이시죠? 네. 한번 90% 정도에서 한번 자르고 그리고 6월 말에 160%에서 한번 자르는 거예요. 160%면 얼마예요? 수익이 2.6배, 2.6배가 3.6배죠? 아, 죄송합니다. 2.6배입니다. 네. 3.6배라고 했네요. 수익의 160% 났잖아요. 그게 어디겠어요? 6월 말이니까 여기입니다. 요 자리. 회원인데도 정확하게 줄이죠, 그죠? 네. 아는 거예요. 과열되는 딱 그 지점에서 줄이잖아요. 여기, 요 지점에서. 기가 막히죠, 그죠? 네. 저희 방 들어오시면 회원들 수준이 이래요. 네? 정확하게 줄이잖아요. 개인들이 과열됐을 때, 그때 줄이고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수익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끝난 건 아니지만 시용이 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두루두루 왜 해드렸냐면 좀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카스가 처음에 추천할 때는 보셨지만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추천할 때 신용 없었고요. 거래 없었어요. 걔도 관심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신용이 늘어났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바닥에서 할 수 있는데 맨날 떠 있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 있는 거 그만하시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똑같은 얘기 하죠? 안 힘드세요? 떠 있는 거 하시면 안 힘드시냐고요. 똑같은 주식을 누군가는 바닥에 서서 위에서 팔고 누군가는 이걸 사는 거예요. 사서 끌려당기는 거예요. 8,000원에 샀으면요 꼭지가 8,000원인데 6,000원 깼죠, 그죠? 그럼 얼마 손실? 25% 손실이에요. 바닥에 있는 추천주를 왜 개인들이 안 사는 줄 아세요? 여기서 사라고 그러면 꼭 그런 얘기 하세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걸 왜 사느냐.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런 데 사서 물리시면 3개월, 6개월 항상 들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으십니까? 왜 바닥에 있는 거 안 사고 여기 있는 걸 하십니까? 바닥에서 사면요 3개월, 6개월 가져갈 필요도 없지만 여기서 그 고생하시는 거 여기서 한 10분의 1만 하세요. 그러면 수익 금방금방 나시니까요. 카스도 한 달 만에 날라갔고요. 그리고 아까 뭡니까? 범용어용도 6월 말에 추천한 거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걸렸다고요? 사자마자 뭐 바로 일주일 만에 상한가 갔는데요. 또 가고 리딩 다 해드렸고 얼마나 편안하게 수익됩니까? 제발 바닥에 있는 것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언제 갈지 모른다고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를 전문가가 왜 추천했겠습니까? 첫 번째, 세력이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개인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요. 재료가 좋으니까. 테마주라고 해서 기업 분석을 안 하면 안 돼요. 테마주도 그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어요. 기업 분석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료 있죠. 네. 재료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죠. 네. 테마주도 그 계잡주 같은 거 잘못 건드시면 여태까지 버신 돈 다 한꺼번에 날릴 수 있어요. 그 회사 저기 성장 폐지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맞지 않습니까? 테마주도 저희는 기업 분석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아무리 단기 추천을 해도 기업 분석 다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테마주를 그렇게 하는데도. 테마주에다가 이제 재료가 있고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세력만 있는 종목. 그게 바닥에 지금 널려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기 뭐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죠? 뭐냐면 애니농률 오늘 애니농률 얘기 안 하나 했는데 또 해요. 애니농률 신용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죠? 네. 애니농률, 덕성, 서현탄메탈, 덕성 그거 신용 더 늘어나죠 지금? 서현탄메탈 신용 하나도 안 줄어들죠? 진도 꼭꼭 늘어났고 답답하죠, 그죠? 웅진호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종목을 지금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제 지난주에 이제 하한가 맞은 캐리소프트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잘라야 될까 말까,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체할까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캐리소프트는 젖은 수건이에요.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샤워들 자주 하시죠? 그러면 이제 호텔 수건급은 좀 무겁죠. 두툼하고, 그죠? 네. 그런 수건이 푹 젖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저 밍크입을 아세요? 네.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모를 수 있는데 밍크입을 난 안다. 1번 찍어보세요. 네. 별의별 별 다 되네요. 밍크입을 안다. 네. 밍크입을 아시는 분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옛날 세대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젊으신 분들 모르면은 저기 그 목욕 가운이나 하여튼 뭐 두꺼운 호텔 수건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두꺼운 거.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밍케이블이나 두꺼운 수건 젖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젖으면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 젖은 이불을 지하실에다가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말르겠어요? 그만큼 앞으로 답답하실 거라니. 이해되셨죠? 비유로 들어드렸어요. 비유로. 네. 좀 답답하실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10% 20% 반등 나오는 거 기다리느니 그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급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10% 20% 급반등 기다리는 거나 범양근영이나 선보산업이나 아까 카스처럼 밑바닥에 있는 거, 그죠? 네. 거기 들어가서 10% 20% 이상 수익 내는 거는 어떤 게 빠르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고집 부리십니까? 딴 데 가서 하면 되죠.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줄여서 가시면 되잖아요. 왜 여기서 끝을 보려고 하시죠? 생각해보세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왜 여기서 끝을 보려고 그러세요? 종목 이거 말고도 2,000개나 더 있는데.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얘기해드려야지 좀 이해를 확 하시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딴 거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면 캐리소프트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정 원하시면. 그런데 그거는 젖은 이불을 두르고 지하실에서 그게 마르기만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캐리소프트 내일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나오고 한 저기 토탈스포트처럼 몇 달 돌리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맞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 이 마무리 이제 줘드릴게요.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용 얘기도 해드렸고 매집을 언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 그 얘기도 해드렸고 두 가지를 같이 해드린 이유가 떠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밑에 있는 좀 세력은 좀 위에 없어요. 바닥에 있죠. 그리고 세력이 있는 데는요 되게 험해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 여러분들이 사시면 세력이 아유 어서오세요 아유 예 편안하게 해줄 것 같죠? 세력이 왜 그래야 됩니까? 세력이 있는 종목은요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총알 날라오고요 막 수류탄 터지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왜 들어왔냐고 나가라고 막 네? 온갖 공갈 협박에 호가창 뭐 엉망진창이고요. 본 차트 보면 막 정신없어요. 그게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아예 안 움직이거나 난리가 납니다. 막 총알 날아다니고. 근데 세력이 없고 개인들만 있는 자리 세력들이 막 팔고 있을 때 그렇게 편안합니다. 더 갈 것 같고 캐리소프트 그랬잖아요. 더 갈 것 같고 또 갈 것 같고 이야 여기서 상한가 한두 개만 더 나오면 요만큼만 더 나오면 지금 한 5천만원 벌었는데 요만큼만 더 나오면 1억 5천 되겠는데 그래서 못 하셨잖아요.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셔서 이제 수익 났는데 못 파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손실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수익이셨겠죠, 그죠? 네. 욕심내시다가 한 대 맞은 거잖아요. 맞죠? 네. 한 번으로 좋게 해요, 그런 거. 네.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걸로 편안하게 하세요. 바닥에 있는 걸 사시면요 지금처럼 배짱 부리셔도 돼요. 캐리소프트 때처럼. 왜냐면 범양근영 오전에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 분짜 타면 보세요. 한 1, 2분만 더 할게요. 이게 30분봉인데요. 저 바닥에서 처음 상승 나온 게 여기지 않습니까? 배짱 부르세요 이런 데서 계속 가잖아요. 계속 바닥에서 그 배짱을 그 욕심을 부리시면 욕심이라고 해도 배짱 그 배짱을 부리시면 큰돈 봅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그러시면 큰돈이 아니라 수익이 다 사라지죠.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실수하시는 겁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떠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거 하시고요. 종목을 찾기 힘드시면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공개 방송은 내일까지 진행하니까 내일 낮에도 참여하시고요. 그 이벤트도 내일까지 하니까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으로 편안하게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 메일 주소요. 잠깐만요. 이쪽에 남겨드릴게요. 네. 아무튼 지금은 기회예요. 매집 안 하시면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가서 후회하실 거예요.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매집하세요. 네. 바닥에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낮에 공개방송도 진행하니까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